안녕하세요, 율렉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코드 초기화와 그 다음에 엘리먼트 객체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요 버튼 프린트라고 하는 객체를 사용하려고 하다가 오류를 만났어요. 그 오류를 만난 이유가 이 버튼 객체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그 녀석을 사용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렇다면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일단 두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이 스크립트 코드를 요 녀석보다 밑에다 두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항상 얘가 다른 객체가 다 로드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실행되겠죠. 이제 그런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모든 엘리먼트는 이런 그 이벤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디 같은 경우, 바디 안쪽에 있는 그 객체들이 다 로드가 되면 바디가 로드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그때 로드라고 하는 이벤트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안쪽에 있는 객체를 쓰는데 얘가 로드가 되었다라고 하는 보장을 받으려면은 바디에 로드 이벤트를 쓰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바디라고 하는 녀석에 로드 이벤트를 쓸 거냐? 그렇지는 않고요. 윈도우에 로드 이벤트를 쓸 겁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일단 바디 안쪽에 있는 이 엘리먼트 객체가 로드가 되면은 그때 이제 우리가 코드를 수행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코드를 대입할 수 있는데, 하지만 바디 안에 있는 엘리먼트 객체가 이제 완료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문서 외에 있는 자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지라든지 또는 CSS라든지 이런 자원들이 로드가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윈도우라고 하는 녀석이 가지고 있는 다른 자원들까지 다 로드가 되었을 때 이제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잖아요. 그래서 윈도우가 로드가 완료가 되었을 때 우리는 그때 이제 코드를 실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벤트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초기화하게 되는데요. 뭐 이 코드를 이렇게 바꿀 거예요. 이 녀석은 요거고요. 이제 지면 관계상 얘를 생략을 했습니다. 그리고 얘가 여기에요. 얘가 이건데, 이 녀석이 그냥 스크립트 코드 블럭에 널브러져 있었기 때문에 페이지가 로드 되자마자, 페이지가 읽혀지자마자 이 녀석을 실행하려고 했었고, 얘는 존재하지 않았고, 그래서 에러가 났었는데, 얘를 일단은 문서가 로드 되기 전까지는 실행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감쌀 겁니다. 함수라고 하는 것으로 감싸서 init이라고 하는 이름의 함수를 만들 거예요. 그렇다면은 얘를 실행해 줘야 되잖아요. 언제? 이제 윈도우가 완료가 되었을 때, 로드가 되었을 때, 그때 이제 우리가 이제 필요로 하는 것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window.onload는 init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호출하는 것이 아니라 윈도우가 이제 로드가 완료가 됐을 때죠. 그렇다면은 얘가 오류가 났던 것처럼 얘도 오류가 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윈도우는 무조건 제일 먼저 생성되는 객체예요. 얘가 실행되기 전부터 이미 윈도우는 존재합니다. 다만 문서가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죠. 그래서 윈도우에다가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야, 로드가 되면 얘 실행해줘라. 지금 말고 완료가 되면, 로드가 완료가 되면 그때 얘 실행해줘라. 윈도우에다가 이 초기화 코드를 집어넣고 이 초기화 코드에서 문서 내 객체를 초기화한 작업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만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 진짜 코드를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자, 어제 우리가 오류가 났던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이제 함수로 감싸서 이 버튼 프린트라는 녀석이 존재하지 않을 때 이것을 실행하지 않도록 일단 막아 놓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윈도우라고 하는 녀석한테 부탁을 합니다. 윈도우한테 이 윈도우라는 녀석이 로드가 완료가 되면 그때 이닛을 호출해 주렴,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onClick이라고 하는 블럭을 제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이제 구현하게 되는 게 기본적인 패턴인데요. 이제 이 상태에서 실제 문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페이지를 연 다음에 한번 개발자 도구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이거 버그인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새로 침하고 하나 둘 셋 똑같이 동작을 하면서 에러도 안 나고 정상적으로 실행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프로그램 만드는 거구나. 근데 이게 완성형은 아니고요. 다음 시간에 이 구조를 조금 더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일단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제 id라고 하는 것에다가 이렇게 명명하고 그 녀석을 썼는데, 사실 이 id를 명명할 때 이것은 HTML에 맞지 않아요. HTML이나 CSS는 단어를 구분하기 위해서 그 사이값을 구분할 때는 이 대문자를 쓰지 않습니다. 이거 낙타 표기라고 하는데, 낙타 표기를 쓰지 않고
대시라고 하는 구분선을 써요. 다시 얘기하면은 이 대시라고 하는 녀석을 통해서 했어야 되는데 이 명명 방법이 HTML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건 오히려 자바스크립트에 맞는 명명 규칙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자바스크립트 명명 규칙에 맞게 썼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는데 HTML 명명 규칙에 맞춰서 쓰게 되면은 이런 오류가 나요. 왜? 이런 명명 규칙은 자바스크립트에서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는 이 명명 규칙을 따르지 않고 자바스크립트에서 쉽게 쓸 수 있도록 여기다가 아이디를 이런 방식으로 대소문자를 이용해서 구분하는 방식을 썼고 직접 갖다 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에요. 올바른 방법은 HTML에서는 HTML스럽게 쓰고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자바스크립트스럽게 쓰는 게 가장 올바른 방법이겠죠. 그러면 이거를 버튼 프린트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류가 날 텐데 어떻게 할까요? 원래 이렇게 쓰는 거 아니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써야겠죠. 그럼 어떻게 씁니까? 다큐먼트라고 하는 녀석은 커다란 보따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커다란 보따리. 어떤 보따리냐면은 다큐먼트가 갖고 있는 수많은 태그들을 로드한 그런 객체들을 담고 있는 그런 보따리입니다. 그래서 그 보따리에서 내가 요 이름으로 명명한 것이 있으니 그 녀석을 달라고 하는 방식의 서비스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녀석한테 버튼 프린트란 이름의 객체를 다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이디를 명명한 것이 있으니 그래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달라고 해서 얻어준 그런 참조를 자바스크립트에 맞게 이름을 바꿔 쓰는 거예요. 그래서 버튼 프린트 해가지고 쓰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쓸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버튼 프린트라고 하는 녀석을 이렇게 바꿔서 쓰는 게 정상이고 항상 이걸 직접 쓴다는 방식을 쓰지 않고 명령 규칙은 이렇게 쓰시되 항상 이렇게 꺼내 쓰는 방식을 써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고쳐볼까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는 막 썼던 방식이 있었는데 이렇게 쓰는 거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에요. 이렇게 바꾸고 여기에서는 이 명령을 쓸 수 없으니 당연히 정상적인 방법으로 써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은 버튼 프린트를 선언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버튼 프린트 선언하고 다큐먼트한테 보따리라고 그랬죠. 굉장히 많은 것들을 담고 있는 녀석입니다. get element by id 그래서 버튼 프린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명명한 것이 있으니 걔를 꺼내다오 라고 하고 이런 방식으로 쓰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녀석을 직접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꺼내서 쓰는 게 정상적인 방법입니다. 그랬더니 좀 불편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귀찮다. 직접 썼었는데 아닙니다. 그거는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꼼수로 설명을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을 얘기했던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실행하게 되면은 정상적으로 똑같이 실행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은 이제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도 이것을 얻어쓰고 여기도 이것을 얻었으니까 두 번을 쓴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하고 그래서 이거를 전역으로 빼자. 그래서 밖으로 뺀 다음에 초기화하는 곳에서 얘를 얻어요. 그 녀석을 여기에 대입합니다. 자체적인 변수가 아니라 여기 전역 변수에다가 그렇게 하면은 여기서는 그냥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좀 위험한 생각이에요. 스크립트 내에서 전역 변수란 앞으로 우리가 다양한 스크립트, 남이 만든 스크립트 갖다 쓸 수도 있는데 각자 제각각 스크립트들이 다 전역 변수를 쓰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전역 변수가 충돌하겠죠, 그죠? 그래서 서로 꼬이겠죠.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것을 이렇게 전역하지 않고 지역화하는 방법과 이것을 한 번만 이렇게 호출하게 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이것을 다시 한번 구조를 변경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